이에 따라서 사실 성장성은 1, 2위인 업체들보다 더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회사가 바로 이 회사고요. 점유율이 이 회사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과 밸류적으로 1, 2등 업체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여력도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사주에 외국인 매수까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전문가 이재준 팀장입니다. 요즘에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 있어서 좋은 시장은 아니실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든든한 모닥불이 되어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업체는 바로 통신업체입니다. 그 내수주의 가장 대표주 중에 하나인 통신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현재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이 전화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핸드폰은 예전에는 선택이 가능한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계절적인 요인이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바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모바일 사업은 사실 안테나나 주파수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진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내는 3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회사는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1, 2등의 점유율은 줄었지만 이 업체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성장성은 1, 2위인 업체들보다 더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회사가 바로 이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보자면 스마트홈과 전화입니다. 일단 전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모바일의 성장에 따라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수익성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사업인 건 맞지만 현재도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은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말하는 건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홈 서비스는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AI와 홈 IoT 그리고 OTT 등의 결합 상품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제품이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OTT에서는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부터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진출하는 동시에 이 회사와의 제휴가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장은 매우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지만 그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홈 사업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 인프라 사업입니다.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서버 설치를 한다던가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다가 IT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모바일이나 스마트홈의 안정성에 최근에 성장성을 더하고 있는 게 바로
기업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포화 상태이고 매출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사실 이 회사 실적 개선세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올해에도 이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오히려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실적을 보자면 여전히 주가 상승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웨이입니다. 미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 업체가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르지 못한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 2등 업체를 제가 소개하지 않고 3위 업체인 이 업체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점유율이 이 회사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과 밸류적으로 1, 2등 업체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여력도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통신주의 수급은 사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주들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데 외국인들은 살 수 있는 지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위 업체는 외국인들의 지분율 89.61% 그리고 2위 업체는 89.88%로 이제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69.53%로 외국인 지분율이 1, 2위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1, 2등은 못 살 것이고 3등인 이 업체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사주에 외국인 매수까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히든 포인트까지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인데 그만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재무제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업체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매출이 3.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자면은 낮은 성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신업계는 포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있지만 성장을 가져가기에는 매우 힘든 구조 속에서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통신시장은 세 개의 업체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통신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럼에도 이 정도의 그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상반기에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 3,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업솔루션 사업에서 34.3%나 증가한 1,3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5G 가입자 증가로 인해서 무선 사업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G 가입자는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108.8%나 증가를 하면서 연내 450만 명의 5G 가입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위 업체보다 5G 그 가입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3분기 실적은 매출 3조 3,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1%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2%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5G 가입자가 38만 명 그리고 보급률 36%를 기록하면서 연말 보급률 4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되면서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점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무선에서 5.4%, 스마트홈에서 9.4%, 기업 인프라에서 10.9% 성장하면서 모든 사업 구성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세로 올해는 얼마나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매출액 14조 1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3% 성장해 영업이익은 1조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주주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경우에는 충분히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역시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수급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된 밸류에 수급적인 요인까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보다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도 사야 되고 기지국도 설치를 해야 되고 유선 인터넷을 위해서 망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투자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 사업이 바로 통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가 많은 부분은 이 회사의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업종 특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지속적인 현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신업종은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투자활동으로 지속적인 투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낮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투자활동을 하는 것을 현금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거기다가 재무활동으로 보면은 올해 부채까지 잘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부채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부채까지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 우량 기업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인데요. 재무 비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서 13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업이었다면 이 정도의 부채의 기업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통신업체이고 업체 특성상 부채는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채는 많지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도 194%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유보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충분히 부채 비율
수주를 커버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대비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투자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PBR이 1이 채 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BPS 1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14,000원대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은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PER도 지금의 주가 수준이라면 10배 이하의 PER입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큰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배당 성향도 현재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에 이어서 가장 높은 배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업체인 만큼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매우 큰 수익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않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노란톡방에서는 방송에서 언급되는 종목만 안내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단기적인 종목과 뭐 이 종목의 매수 타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특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거 종목명 매수 타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차트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있는지 기술적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는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장기간에 걸쳐 박스권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장 크다라는 게 장점인 반면에 주가에서는 오히려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충분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증명을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좋은 상승세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작년부터 추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 상승은 실적의 상승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차트상의 이유,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조정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상단까지는 단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박스권 역시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말 배당에 대한 그 배당 투자까지 관심받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지속적으로 레벨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 강하게 받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구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단순히 박스권 하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의 하단과도 겹쳐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적과 저평가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까지 있는데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올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